알려줄게. 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증권계의 촉도사 삼삼한 촉선생 시즌 3입니다. 척이 온다, 척이 와. 인플레이션, 그것을 잡기 위한 급격한 금리 인상과 자산 축소, 경기 침체 우려의 악순환이 현재 글로벌 증시를 큰 폭으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식은 끝나고 마는 걸까요? 지금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주가를 폭락시키고 경기 침체를 감수하면서까지 왜 이렇게 고강도 긴축으로 물가를 잡으려고 할까요? 그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물가 상승이 심한 시기에 제대로 긴축을 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지금 그림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월이 요즘 자주 언급하고 있죠. 1960년대 후반 정치적 압력에 굴복해 물가 상승을 가볍게 보고 경기가 하강할 때마다 통화를 푸는 완화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시행. 그 결과 경기 전반의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는 결과를 초래 미국은 4번의 높은 물가 상승기를 겪었고 그때마다 기준금리 상승을 반복 15년 가까이 물가를 방관한 결과 하이퍼 인플레이션 수준인 15%까지 상승했고 볼커 연준 의장이 등판 기준금리를 무려 20%로 올리기 전까지 물가를 잡지 못했습니다.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고강도 긴축, 자이언트 스텝 플러스 자산 축소 규모 증대 등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현재 시점부터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가가 참 많이 빠졌습니다. 차트에서 보듯이 달러로 환산한 코스피는 9월 26일 종가 기준 고점 대비 마이너스 47.5%, 코로나 위기 국면인 2020년 3월 마이너스 46% 수준 이상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국내 증시 보유집은 10년 내 최저 수준이고 대한민국은 1분기 현재 4,275억 달러, 2014년 이후 쭉 순채권 국인점, 국가부도 가능성인 5년물 달러 표시 국채인 CDS,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고 하는데 그것만 봐도 1%, 100bp를 훨씬 밑도는 수준인 점 등 위기 국면보다는 달러 강세에 의한 우리나라 원화 주식 같은 비달러 자산의 심리적 위축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판단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많이 빠진 현재 주식시장의 가치와 가격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주식시장의 시총은 시차가 날 뿐 그림에서 보듯이 어쨌든 자본의 상승을 꾸준히 쫓아갑니다. 자본 상승 이상의 시총 상승은 가파른 이익 증가율에 의한 ROE, 자기 자본 수익률이죠. 상승 구간이지만 현재는 이익 컨센서스가 하락하는 ROE 하락 구간으로 이익 상승 속도 둔화와 이로 인한 자본 총계 이하의 시가총액이 형성되는 구간인 것입니다. 현재 코스피 PBR은 0.85배 수준으로 코스피를 하나의 기업으로 본다면 2001년부터 매크로 상황이 어쨌건지 간에 순이익을 기록 중인 회사인데 보수적 코스피 장기 평균 자본 증가율 2010년 이후 2%의 10% 할인한 1.8% 적용 시 내년 말 자본 총계는 2,175조이고 현재 코스피 시총은 1,746조로 PBR은 0.8배 수준까지 하락하는 것인데 이는 그림에서 보듯이 IT 버블 직후와 코로나 수준의 밸류에이션에 해당하는 자산 가치 대비 과도한 약세인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ROE 하락 속도는 하락하는 유가의 선행성을 감안 연말이면 멈출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2300포인트를 하면 코스피는 지나친 하락이라는 판단입니다. 세 번째,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플레이션을 제어하기 위해 경기 침체도 불사하겠다는 페드의 의지가 폭락으로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데 그럴수록 페드의 긴축이 언제 종료될지가 주식시장에서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신뢰도 높은 참고할 만한 것이 미국 3개월 국채 금리와 2년 국채 스프레드라는 것이 있는데 그림에서 보듯이 2000년 이후 초단기 국채 금리가 단기 국채 금리를 웃돌았을 때 세 번 모두 페드가 긴축을 끝내고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현재 미 3개월 2년 국채 스프레드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0.8%포인트 사이를 오가는 중으로 아직은 페드의 긴축 종료 시점이 가시권에 들어와 있지 않은 상황.
하지만 내년 상반기 말쯤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다수론이고, 그렇다면 미국의 긴축 사이클은 1분기 중 피크아웃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번째, 경기 침체 전에 금리 인하, 경기 침체 중에 주가는 반등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림에서 보듯이 침체가 가까워지면 채권 가격이 먼저 반등, 즉 금리가 하락하고 주식시장은 침체 기간 중 반등했습니다. 주식시장 하락폭은 경기 침체 기간에 비례했는데 1973년, 75년 침체기는 17개월 동안 지속되었고, S&P 500 지수 기준 고점 대비 최대 하락폭은 월간 종가 기준 46%였습니다. 7개월 동안 이어진 1980년 경기 침체기에는 주가는 마이너스 14%, 금융위기로 인한 침체는 19개월 동안 계속됐고 주가는 마이너스 53%, 3개월 만에 끝난 코로나 침체 기간에는 마이너스 20%, 지난 주말 기준 S&P 500 지수 하락률은 21%로 앞으로의 경기 침체가 짧다면 주식시장의 추가 하락폭도 크지 않을 것이란 결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차트에서 보듯이 2000년 이후 주가 반등 시 국내 주식시장은 미국 주식시장보다 저점도 먼저 찍고 반등도 먼저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국내 주식시장이 소재와 반도체와 같은 중간재의 비중이 높아서 경기가 돌아섰을 때 이익률이 빨리 개선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특히 금융위기, 코로나 확산 직후 국내 주식시장이 미국보다 먼저 반등한 사실은 한국 시장이 이런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IT 버블 붕괴 때와는 다릅니다. 인터넷 산업의 황금기 속에 펼쳐진 IT 버블은 1995년부터 2000년 3월 초까지 이어진 장기 강세장을 말하고, IT 버블 붕괴는 당시 조사 대상 207개 기업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51개 닷컴 기업이 향후 12개월 내 현금이 소진될 것이고, 지금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아마존까지도 당시에는 10개월치 현금만 남은 상태로 추정, 곧 파산할 수도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연준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주식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진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IT 버블 붕괴의 시사점은 단순한데, 금리로 주식시장이 상승하고 하락하는 것이 아닌 기업 고유의 문제, 실적 허상이 본질이었고, 정책이 시장 체력과 엇박자로 진행되면서 추가적인 충격을 주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최근 금리 인상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이유로 주가가 훨씬 더 떨어진 성장 기술주들의 상황이 이번에도 유사할까요? 최근 미국의 VC, 벤처 캐피탈 시장 펀딩 금액이 2분기 연속 감소하는 등 위축 조짐이 있으나, 관건은 IT 버블 붕괴처럼 부실 위험이 확산으로 인한 자금 흐름의 위축인 것인지, 아니면 타이트해진 유동성 여건으로 인한 위축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전자라면 구조적인 문제이고 후자라면 시간의 문제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지금은 연쇄적인 기업부도 부실 위험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보듯이 2000년 IT 버블 붕괴 때는 대출 자산 중 NPL, Non-Performance Loan, 부실 여신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그 비중이 107bp, 1.07%였고 평균 대출에서 연간 순상각액의 비율은 332bp, 3.32%에 달했지만 2020년 상반기, 지금이죠, 각각 13bp, 0.13%, 8bp, 0.08포인트로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과거와 같은 충격의 전이로 보고 있지 않는 근거입니다. 여섯 번째, 기술적 지표 또한 엄청난 과매도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신뢰도가 가장 높은 두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 기간 동안 상승 종목수를 하락 종목수로 나눈 ADR, 등락주율이죠. 빨간색 수직 직선을 두 개 그려 놓았습니다. 두 개 모두 ADR 과매도 60%에서 저점을 형성했고 주가도 저점을 형성, 그 후 반등을 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죠? 과매도 60%에 거의 근접, 9월 27일 현재 코스피 60%, 코스닥 61%를 찍었습니다. 반등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일정 기간 주가 상승일의 거래량과 주가 하락일의 거래량의 백분비로 나타낸 월봉으로 본 볼륨 레이쇼, 두 번째 지표입니다. 촉 선생이 지수 저점을 잡을 때 가장 신뢰하는 지표입니다. 차트에서 빨간색 화살표를 밑에서 위로 4개를 그려 놓았습니다. 4개 모두 파란색 과매도 기준선 아래로 VR이 물텀벙으로 빠졌고 그 이후 어떻게 되었나요? 주가도 저점을 찍고 장기간 큰 폭의 상승을 했다는 것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VR이 하락 중에 있고 파란색 과매도 기준선에 거의 와 닿아 있죠? 이제 저점이 이 또한 머지 않았다는 뜻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과 고점 대비 상당폭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국제 곡물가, 천연가스 유가, 미국 CPI 등을 종합해 보건데 코스피 2200포인트 아래에서는 지나친 공포에 떨지 말고 차근차근 괜찮은 주식을 사 모을 때라는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반등장에서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종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크게 세 종류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로벌 경기에 가장 예민한 반도체 소재 등 중간재, 경기 침체 기간이 길지 않고 폭도 깊지 않을 가능성에 베팅하는 것이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외 DNF 같은 반도체 소재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림에서 보듯이 최근 VC, 벤처 캐피탈 자금이 흘러 들어가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 태양광, 풍력, 원자력, 농업, 미디어 관련주,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세 번째, 현금 흐름이 좋고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입니다. 현재 국고채 3년물 시장 금리가 4.5% 수준인데 그 정도 이상을 최근 3년간 꾸준하게 배당한 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TGK 휴캠스, 에송 등과 같은 기업들을 말합니다. 위기는 기회이고 공포를 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촉선생,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상담한 촉선생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촉선생이다. 알람 설정까지